충격적인 사건이 벌어졌습니다. 유럽 거리에서 수백 명의 사람들이 즉흥적으로 노래를 부르며 광장을 뒤덮었다 하는데요. 놀라운 건 그 노래가 다름 아닌 한국의 음악이었다 점입니다. 대체 무슨 일이 있었던 걸까요? 왜 이렇게까지 열광하는지 사연을 바로 시작해 보겠습니다. 해당 사연은 해외 커뮤니티에 올라온 사연자의 실제 사연을 바탕으로 재구성되었습니다. 영상 시작 전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까지 부탁드릴게요. 안녕하세요. 저는 헬가 슈미트입니다. 독일 슈투트가르트에서 메르세데스-벤츠의 품질 관리 총괄로 일하고 있습니다. 30년 동안 독일 자동차 산업에서 일해온 경험이 제 자부심이죠. 여성으로서 이 자리까지 오는 것이 쉽지 않았어요. 하지만 제가 이룬 성과는 누구도 부정할 수 없습니다. 오늘도 평소처럼 생산 라인 점검을 하고 있었습니다. 젊은 엔지니어 레나가 전기차 배터리 시스템의 새로운 품질 관리 프로토콜을 제안하러 왔더군요. 한눈에 봐도 메르세데스의 기준에 미치지 못했습니다. 이건 우리 메르세데스의 철학과 맞지 않아요. 너무 단순화했어. 전기차라고 우리의 품질 기준을 낮추면 안 되지. 제 말에 레나의 얼굴이 굳었습니다. 주변 엔지니어들도 숨을 죽였죠. 타협은 없습니다. 독일 자동차의 품질은 절대 양보할 수 없으니까요. 슈미트 부장님, 시장이 빠르게 변하고 있어요. 한국의 현대자동차도 이미 효율적인 품질 관리 시스템을 도입했고요. 레나의 반박에 웃음이 나왔습니다. 한국 자동차라니. 그들이 우리에게 배운 게 고작 몇 년 되었다고 말이죠. 레나, 품질은 시간이 만들어내는 거야. 우리는 140년의 역사를 가진 회사라고. 한국차. 그건 모방에 불과해. 회의는 불편한 분위기로 끝났습니다. 저녁이 되어 제 아파트로 돌아왔죠. 현관문을 열자 적막함이 저를 맞이했습니다. 남편과 사별한 후로 이 아파트는 항상 조용했어요. 물론 딸 크리스티나가 있지만 요즘은 거의 만나지 못했습니다. 거실 벽에는 제 자랑, 클래식 메르세데스 모델들의 빈티지 포스터가 가지런히 걸려 있습니다. 각 모델은 독일 공학의 정수를 보여주는 작품들이죠. 포스터에 먼지를 조심스레 닦고 있을 때 초인종 소리가 들렸습니다. 크리스티나가 오랜만에 방문했네요. 벽시계를 보니 저녁 7시. 의외의 방문이었어요. 엄마, 저 왔어요. 대답 대신 고개만 끄덕였습니다. 예전처럼 반갑게 맞이하지 못하는 제 모습이 스스로도 못마땅했지만 어쩔 수 없었어요. 크리스티나가 한국 회사를 선택한 순간부터 우리 사이엔 보이지 않는 벽이 생겼으니까요. 저녁 식사하셨어요? 냉장고에 라자냐가 있네요. 때우면 돼. 나는 이미 먹었어. 크리스티나는 한숨을 쉬더니 부엌으로 향했습니다. 그녀의 뒷모습을 보며 가슴이 아팠지만 차마 말을 걸 수 없었습니다. 왜 그녀가 메르세데스나 BMW, 포르쉐 같은 독일의 명차 기업 대신 현대자동차 독일 지사를 선택했는지 이해할 수 없었으니까요. 식탁에 앉은 크리스티나가 조용히 식사를 하는 동안 저는 텔레비전 뉴스에 집중했습니다. 독일 자동차 산업의 미래를 논하는 특집이었죠. 한국과 중국의 전기차 공세에 독일 자동차 업계가 위기를 맞고 있습니다. 특히 현대자동차의 혁신적인 전기차 라인업은 리모컨으로 재빨리 채널을 바꿨습니다. 현실을 인정하고 싶지 않았어요. 엄마, 회피한다고 현실이 바뀌진 않아요. 크리스티나의 말에 제 얼굴이 화끈거렸습니다. 딸에게 기선을 빼앗는 기분이었죠. 내가 뭘 안다고 그래? 현대가 뭐가 그렇게 대단하다고 메르세데스를 버리고 선택한 거니? 크리스티나는 포크를 내려놓고 진지한 표정으로 말했습니다. 엄마는 변화를 받아들이지 않으려고 해요. 세상은 이미 바뀌었어요. 현대는 이제 단순한 모방 회사가 아니에요. 독자적인 기술과 디자인으로 세계 시장을 선도하고 있어요. 그녀의 말에 반박하고 싶었지만 적당한 말이 떠오르지 않았습니다. 대신 침실로 들어가 문을 닫았어요. 다음 날 회사 구내식당에서 점심을 먹는데 이상한 광경이 펼쳐졌습니다. 젊은 엔지니어들이 스마트폰을 돌려보며 웃고 있었죠. 호기심에 다가가 보니 핑크색 머리의 동양 여성이 춤을 추는 뮤직비디오였습니다. 그들이 말하길 로제라는 한국 가수의 아파트라는 노래라고 하더군요. 이게 요즘 유행하는 챌린지래요. 슈미트 부장님도 한번 보세요.
전 세계 사람들이 이 댄스를 따라하고 있대요. 레나가 전화기를 제게 건넸습니다. 그날 저녁 집으로 돌아가는 길에 슈투트가르트 중앙광장에서 이상한 소동이 벌어졌습니다. 평소라면 조용한 평일 저녁이었을 텐데 광장이 사람들로 가득 찼어요. 처음에는 무슨 시위가 벌어졌나 싶었습니다. 아파트. 귀를 의심했습니다. 독일인들이 한국어로 노래를 부르고 있었어요. 그것도 제가 오늘 점심시간에 들었던 바로 그 노래였습니다. 수백 명의 사람들이 스마트폰 불빛을 흔들며 같은 안무를 따라하고 있었어요. 이게 대체 무슨 일이죠? 지나가는 젊은 여성에게 물었습니다. 소셜미디어에서 오늘 저녁 6시 유럽 전역의 주요 광장에서 동시에 아파트 플래시몹을 하자고 제안했거든요. 파리, 런던, 마드리드, 로마. 지금 모든 유럽 도시에서 같은 일이 벌어지고 있대요. 믿기지 않는 광경이었습니다. 독일 사람들이, 그것도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한국 노래에 맞춰 춤을 추다니. 특히 독일인들은 공공장소에서 이런 즉흥적인 행동을 잘하지 않는데 말이죠. 광장 한쪽에 설치된 대형 스크린에서는 로제의 뮤직비디오가 재생되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놀랍게도 영상 속에는 현대자동차의 최신 전기차 모델들이 등장하고 있었어요. 그 차들은 의외로 세련된 디자인을 자랑했습니다. 순간 시선이 닿는 곳마다 현대차가 보였습니다. 광장 주변에 주차된 차들 중 상당수가 현대차였고 몇몇 참가자들은 현대 로고가 새겨진 티셔츠를 입고 있었어요. 이건 단순한 문화 현상이 아니라 치밀한 마케팅 전략의 일부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집에 도착하자마자 컴퓨터를 켜고 이 현상에 대해 더 알아보기 시작했습니다. 놀랍게도 이 플래시몹은 단순한 홍보를 넘어 하나의 사회 현상이 되어가고 있었어요. 현대차는 윤수일의 아파트를 로제가 리메이크하게 한 것은 물론 전 세계 주요 도시에서 동시다발적인 플래시몹을 기획했다고 합니다. 뉴스에 따르면 파리에서는 1만 명이 넘는 인파가 에펠탑 앞에 모였고 런던의 트라팔가 광장은 인산인해를 이루었다고 해요. 소셜미디어에는 아파트 플래시몹, 해시태그와 함께 수백만 개의 영상이 올라오고 있었습니다. 더 놀라운 것은 이 현상이 단순한 노래를 넘어 자동차 시장에도 영향을 미치고 있다는 점이었어요. 현대차 주가는 지난 한 달간 35% 상승했고 유럽 시장에서 현대차 판매량은 전년 대비 47% 증가했다는 보도가 있었습니다. 이 모든 것을 지켜보며 복잡한 감정이 밀려왔습니다. 한편으로는 이런 마케팅 전략에 넘어가는 대중이 어리석게 느껴졌지만 다른 한편으로는 현대차의 대담한 전략과 실행력이 놀라웠어요. 메르세데스 같은 전통적인 자동차 회사들은 이런 문화적 접근을 시도한 적이 없었습니다. 전화기가 울렸습니다. 크리스티나였어요. 엄마, TV 봤어요? 미쳤어요, 완전히. 우리 회사 마케팅팀이 6개월 동안 비밀리에 준비한 프로젝트예요. 저도 오늘 처음 알았어요. 딸의 흥분된 목소리를 들으며 생각했습니다. 어쩌면 내가 너무 고집스럽게 과거에 매달려 있었던 건 아닐까? 세상은 이미 크게 변했고 현대차는 그 변화의 중심에 서 있었습니다. 그들은 더 이상 모방하는 회사가 아니었고 오히려 새로운 트렌드를 이끌어가고 있었어요. 정말 대단하구나, 진심을 담아 말했습니다. 내일 집에서 이 이야기를 좀 더 해줄 수 있겠니? 다음 날 사무실에서 마르티나와 커피를 마시고 있었습니다. 그녀는 저와 같은 베테랑 품질 관리자지만 저와 달리 새로운 기술에 항상 열린 태도를 가진 사람이에요. 헬가, 어제 그 플래시몹 봤어? 믿을 수 없더라고. 평소 같으면 그런 곳에 절대 참여하지 않을 사람들까지도 모여들었어. 마르티나의 말에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 아파트 노래 말이야. 사실 그건 42년 전 한국의 윤수일이라는 가수의 노래를 리메이크한 거야. 원곡도 아파트라는 제목이지. 커피잔을 내려놓았습니다. 42년 전이라면 1980년대 초반. 그때 한국은 어땠을까요? 어떻게 그걸 알지? 나 작년에 서울에 딸 보러 갔었잖아. 현지 가이드가 알려줬어. 그 노래가 한국에선 국민가요래. 원곡 들어볼래? 마르티나는 휴대폰으로 검색해 윤수일의 아파트를 틀었습니다. 로제의 경쾌한 팝과 달리 이건 감성적인 밴드 사운드였어요. 깊은 남성의 목소리가 가슴에 와닿았습니다. 별빛이 흐르는 다리를 건너 바람 부는 갈대숲을 지나. 이 가사가 1980년대 서울 한강변을 묘사하는 거래.
그때 갈대밭이 있던 자리에 아파트 단지가 들어서기 시작했대. 영상을 보니 젊은 윤수일이 무대에서 열정적으로 노래하고 있었습니다. 그 뒤로 보이는 배경에 관심이 갔어요. 당시 서울의 모습, 그리고 자동차들. 저기 보이는 차 현대폰이 아닌가? 마르티나가 웃었습니다. 역시 자동차 전문가답네. 맞아, 한국 최초의 독자 모델이지. 근데 알고 있어? 그 품질 관리 시스템, 당시에는 독일에서 많이 배웠대. 특히 메르세데스의 영향을 많이 받았다고 하더라고. 갑자기 기억이 떠올랐습니다. 제가 젊은 엔지니어였을 때 선배들이 한국으로 품질 관리 교육을 하러 간다는 이야기를 들었어요. 당시엔 그저 후진국에 도움을 준다는 생각이었는데, 그때 우리가 가르쳐준 그 나라가 이제는 우리의 경쟁자가 됐다니. 마르티나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가르쳐줬다라는 표현은 오만한 것 같아. 그들은 우리에게 배웠지만 그걸 바탕으로 자기들만의 길을 개척했어. 그게 더 정확한 표현이지. 저는 생각에 잠겼습니다. 1980년대 초 한국의 자동차 산업은 이제 막 걸음마를 뗀 수준이었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세계 5위 자동차 생산국이 되었죠. 지금 현대 아이오닉 5와 기아 EV6 같은 전기차들은 세계 시장에서도 주목받고 있어. 특히 품질 문제 발생률이 낮아 일부 지표에서는 메르세데스보다 나은 평가를 받기도 해. 마르티나의 말이 충격적이었습니다. 메르세데스와 현대를 같은 문장에서 언급한다니요. 예전에 저라면 코웃음 쳤을 겁니다. 점심 후 사무실로 돌아와 혼자 윤수일의 아파트를 다시 들었습니다. 1980년대 서울의 한강변, 갈대숲이 있던 자리에 들어선 아파트 단지. 그 시절 한국은 급격한 산업화를 겪고 있었죠. 마치 전후 독일처럼요. 컴퓨터로 1980년대 서울 사진들을 찾아보았습니다. 한강변에 드문드문 들어서기 시작한 아파트들, 그 사이로 남아있는 갈대밭, 그리고 도로 위를 달리는 현대포니와 독일에서 수입된 차량들. 이 사진들에서 독일의 영향력을 발견하니 묘한 감정이 들었어요. 헬가, 무슨 생각해? 뒤에서 들린 목소리에 화면을 황급히 닫았습니다. 품질관리 이사 볼프강이었어요. 그냥 품질 데이터를 좀 찾아보고 있었습니다. 볼프강은 의심스러운 눈빛으로 절 바라보더니 곧 표정을 바꿨습니다. 내일 신제품 품질관리 회의 준비는 다 됐나? 이번엔 확실한 방안이 필요해. 우리 품질 평가가 경쟁사에 비해 떨어졌다는 소식 들었지? 네, 걱정 마세요. 좋은 제안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볼프강이 떠나고 나서 저는 깊은 생각에 빠졌습니다. 그동안 저는 독일 자동차의 전통과 명성만을 고집하며 변화를 거부해왔어요. 하지만 세계는 빠르게 변하고 있었습니다. 한국에서 온 작은 노래 하나가 제 마음에 이렇게 큰 파문을 일으킬 줄은 몰랐어요. 42년의 시간차를 두고 만들어진 두 아파트 노래처럼 자동차 산업도 세대를 거듭하며 진화하고 있었습니다. 집에 돌아와 크리스티나에게 현대자동차에 관해 물어보고 싶다는 충동이 들었습니다. 하지만 그동안 쌓인 벽을 어떻게 허물어야 할지 망설여졌어요. 소파에 앉아 텔레비전을 보는 딸에게 다가갔습니다. 크리스티나. 딸이 놀란 표정으로 저를 바라봤습니다. 현대자동차의 품질관리 시스템에 대해 좀 더 이야기해 줄 수 있을까? 크리스티나의 눈이 커졌습니다. 잠시 침묵이 흘렀고 이내 그녀의 얼굴에 미소가 번졌습니다. 아침 일찍 사무실에 도착했습니다. 오늘은 중요한 품질관리 혁신 회의가 있는 날이에요. 어젯밤 크리스티나와 나눈 대화가 머릿속을 맴돌았습니다. 딸은 현대자동차의 AI 기반 품질관리 시스템에 대해 열정적으로 설명해 주었어요. 특히 실시간 결함 감지와 빅데이터 분석을 통한 예방적 품질관리 접근법이 인상적이었습니다. 회의실에 들어서자 모두의 시선이 저에게 집중됐습니다. 품질관리 총괄로서 이번 회의를 이끌어야 했죠. 볼프강 이사가 저를 소개했습니다. 헬가, 자네에게 기대가 크네. 현재 우리 품질 시스템의 개선 방향을 제시해주게. 심호흡을 하고 프레젠테이션을 시작했습니다. 처음엔 예상대로 메르세데스의 전통적 강점인 정밀함과 내구성을 강조했어요. 하지만 이어서 제가 준비한 슬라이드가 나왔을 때 회의실에 놀라움의 기운이 감돌았습니다. 이제 우리는 글로벌 품질 관리 트렌드의 변화를 직시해야 합니다. 특히 한국 자동차 기업의 AI 기반 품질 관리 시스템을 벤치마킹할 필요가 있습니다. 볼프강의 눈이 커졌습니다.
주변 임원들도 서로를 쳐다보며 의아한 표정을 지었어요. 현대자동차의 딥러닝 기반 결함 감지 시스템은 여러 측면에서 우리가 배울 점이 있습니다. 특히 생산 단계에서 불량률을 획기적으로 낮추는 데 성공했습니다. 슬라이드를 넘겨 구체적인 데이터를 보여주었습니다. 불량률, 고객 만족도, 서비스 재방문율 비교. 숫자들이 말해주는 현실은 분명했어요. 볼프강이 자리에서 벌떡 일어났습니다. 헬가, 자네 정신이 나갔나? 우리가 한국 차를 따라 해야 한다고 제안하는 건가? 따라하자는 게 아닙니다. 배우자는 겁니다. 그들의 혁신적 접근법에서 영감을 얻어 우리만의 솔루션을 개발해야. 말도 안 돼. 우리는 배울 게 없어. 그들이 우리에게 배웠을 뿐이야. 볼프강의 얼굴이 붉게 변했습니다. 회의실에 긴장감이 감돌았어요. 그때 젊은 엔지니어 레나가 손을 들었습니다. 현실을 직시해야 해요. 테슬라, 현대, 토요타 같은 기업들이 새로운 품질 관리 패러다임을 만들어가고 있는 건 사실입니다. 점차 다른 젊은 엔지니어들도 지지 의사를 표했습니다. 하지만 볼프강과 몇몇 고위 임원들은 여전히 완강했어요. 회의장은 두 진영으로 나뉘기 시작했습니다. 그때 마르티나가 중재자로 나섰습니다. 양쪽 다 일리가 있습니다. 우리의 전통과 장인 정신은 지켜야 하지만 세계의 변화도 받아들여야 해요. 절충안으로 소규모 파일럿 프로젝트를 시작해보는 건 어떨까요? 팽팽한 논쟁 끝에 결국 마르티나의 제안이 받아들여졌습니다. 저에게 소규모 팀을 꾸려 6개월간 연구할 기회가 주어졌어요. 볼프강은 여전히 불만스러운 표정이었지만 더 이상 반대하지 않았습니다. 회의가 끝나고 사무실로 돌아오는 길에 레나가 다가왔습니다. 슈미트 부장님, 정말 놀랐어요. 어떻게 갑자기 변하게 되신 건가요? 미소를 지으며 대답했습니다. 한 노래가 내 생각을 바꿔놓았다고 하면 믿겠니? 레나는 의아한 표정을 지었지만 더 묻지 않았습니다. 그날 저녁 기분 좋게 집에 돌아왔습니다. 크리스티나가 부엌에서 저녁을 준비하고 있었어요. 오늘 일찍 오셨네요. 무슨 좋은 일 있으세요? 회사에서 새로운 프로젝트를 맡게 됐어. 크리스티나가 관심을 보이며 물었습니다. 어떤 프로젝트인데요? 잠시 망설이다 솔직하게 말했습니다. 사실 현대자동차의 품질 관리 시스템을 분석하는 연구야. 어제 내가 알려준 정보가 많은 도움이 됐다. 크리스티나의 얼굴에 놀라움과 기쁨이 번졌습니다. 정말요? 엄마가 현대 시스템을 연구한다고요? 세상이 변하고 있어. 나도 변해야 하지 않겠니? 그날 저녁 오랜만에 딸과 의미 있는 대화를 나눴습니다. 크리스티나는 현대자동차에서 일하며 경험한 이야기를 들려주었고 저는 메르세데스에서의 추억을 나눴어요. 서로 다른 세계에 있던 우리가 조금씩 가까워지는 느낌이었습니다. 대화 중에 크리스티나가 말했습니다. 엄마, 다음 달에 서울 품질관리 컨퍼런스가 열려요. 저희 회사에서 독일 품질관리 전문가를 초청하려고 하는데 제가 엄마를 추천해도 될까요? 멈칫했습니다. 한국에 간다고? 그것도 현대자동차의 초청으로? 불과 며칠 전이었다면 단칼에 거절했을 겁니다. 생각해볼게. 크리스티나의 눈빛이 반짝였습니다. 딸의 기대에 찬 표정을 보니 거절하기 어려웠어요. 열흘 후 손에 서울행 항공권을 쥐게 될 줄은 몰랐습니다. 현대자동차에서 공식 초청장이 왔고 메르세데스에서도 이례적으로 출장을 승인했어요. 회사 복도에서 마르티나와 마주쳤습니다. 서울 간다며? 대단한 변화야. 헬가 아직도 믿기지 않네. 내가 한국차 품질 시스템을 보러 간다니. 마르티나가 웃으며 어깨를 토닥였습니다. 열린 마음으로 가봐. 놀랄 거야. 내가 작년에 갔을 때도 충격적이었으니까. 그리고 한국 음식도 꼭 먹어봐. 특히 불고기. 드디어 출발 당일 프랑크푸르트 공항에 도착했습니다. 크리스티나가 배웅을 나왔어요. 현대 직원분들이 인천공항에서 맞이해 주실 거예요. 걱정 마세요. 비행기에 오르며 묘한 감정이 밀려왔습니다. 56년 인생에서 아시아는 처음이었어요. 창밖으로 보이는 구름을 바라보며 머릿속에서는 계속 윤수일의 아파트 멜로디가 맴돌았습니다. 11시간의 비행 끝에 인천공항에 도착했습니다. 출구에는 헬가 슈미트 팻말을 든 젊은 한국인 여성이 서 있었어요. 안녕하세요, 슈미트 부장님. 저는 현대자동차 김지훈입니다. 독일어로 인사하더군요. 정확한 독일어 발음에 놀랐습니다.
김지우는 독일 아우디에서 3년간 근무한 경력이 있다고 했어요. 차에 오르자 첫 느낌은 놀라움이었습니다. 내부 인테리어의 품질이 예상보다 훨씬 좋았어요. 품질 관리 전문가의 눈으로 보아도 디테일이 인상적이었습니다. 고속도로를 달리며 창밖을 내다봤습니다. 깔끔하게 정비된 도로와 현대적인 건물들이 눈에 들어왔어요. 제가 상상했던 한국의 모습과는 달랐습니다. 저기 보이는 것들이 아파트 단지인가요? 네, 맞습니다. 한국에서는 대부분의 사람들이 아파트에 살아요. 전 세계적으로 유명한 로제의 아파트 노래 아시나요? 웃음이 나왔습니다. 그 노래 때문에 제가 여기 있는 건데 말이죠. 저는 대답했어요. 알고 있습니다. 사실 윤수일의 원곡도 들어봤어요. 김지훈이 놀란 표정을 지었습니다. 와, 정말요? 독일분이 윤수일을 아신다니 신기하네요. 그 노래가 1982년에 나왔을 때 지금 우리가 지나가는 이 한강변은 갈대밭이었대요. 강변북로를 달리며 한강을 바라봤습니다. 강 양쪽으로 빽빽하게 들어선 고층 아파트들. 42년 전에는 여기가 정말 갈대밭이었다니 상상이 되지 않았어요. 품질관리 총괄 박정우는 60대 초반의 단정한 신사였습니다. 그는 완벽한 영어로 저를 맞이했어요. 슈미트 부장님, 독일에서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특히 메르세데스의 품질 전문가가 우리 센터를 방문해 주셔서 영광입니다. 전문가라니요, 과찬이십니다. 박정훈이 미소를 지었습니다. 과찬이 아닙니다. 저는 80년대에 독일 슈투트가르트에서 연수를 받았어요. 그때 메르세데스 품질관리 시스템에서 많이 배웠죠. 당신의 논문도 여러 번 읽었습니다. 품질센터 투어가 시작됐습니다. 최첨단 테스트 설비와 자동화된 품질 검사 시스템이 눈에 들어왔어요. 특히 AI 비전 검사실은 제가 상상했던 것보다 훨씬 발전되어 있었습니다. 이곳에서 0.01 단위의 결함도 감지해냅니다. 불량률은 100만 개당 10개 미만을 목표로 하고 있죠. 100만 개당 10개라니. 메르세데스에서도 달성하기 어려운 수치였습니다. 현대가 이렇게까지 품질에 집중하고 있다니 충격이었어요. 그날 저녁 호텔방에 누워 천장을 바라보며 생각에 잠겼습니다. 하루 만에 제 선입견이 무너져 내리는 기분이었어요. 크리스티나가 현대를 선택한 이유를 조금은 이해할 수 있을 것 같았습니다. 서울 체류 넷째 날 현대자동차 본사에서 품질관리 세미나가 열렸습니다. 저는 독일 품질관리 전문가로서 강연을 맡았고 한국 엔지니어들은 현대의 미래 품질 전략을 발표했어요. 세미나 후반부에는 크리스티나의 프로젝트 발표가 있었습니다. 그녀는 독일과 한국의 협업으로 개발 중인 AI 기반 품질 예측 시스템에 대해 설명했어요. 딸의 자신감 넘치는 모습과 전문적인 지식에 놀랐습니다. 크리스티나 슈미트는 우리 팀의 핵심 멤버입니다. 그녀의 독일 품질 관리 배경과 한국 기술에 대한 이해가 프로젝트 성공의 열쇠였죠. 팀장의 칭찬에 가슴이 뭉클했습니다. 제가 그동안 크리스티나의 선택을 의심하고 실망했던 것이 부끄러워졌어요. 발표가 끝난 후 크리스티나에게 다가갔습니다. 정말 자랑스럽다, 딸아. 내가 이런 중요한 프로젝트를 이끌고 있다니. 크리스티나의 눈이 반짝였습니다. 어머니의 인정을 오랫동안 기다려왔던 것 같아요. 저희는 오랜만에 서로의 눈을 보며 웃었습니다. 한국 방문이 결정되며 크리스티나는 깜짝 손님을 만나게 해주었습니다. 다음 날 오전, 서울의 한 카페에서 윤수일을 만났습니다. 여전히 카리스마 있는 모습의 그는 친절하게 저를 맞이했어요. 독일에서 오셨다니 영광입니다. 제 노래를 아신다고 해서 놀랐어요. 통역을 통해 대화를 나눴지만 음악에 관한 이야기는 언어의 장벽을 넘어 공감대를 형성했습니다. 당신의 아파트를 들으며 서울의 변화를 상상했습니다. 그 갈대숲이 있던 자리를 직접 보니 감회가 새롭네요. 회사에 출근하자 동료들이 호기심 어린 눈빛으로 다가왔습니다. 어땠어, 헬가? 한국 차들의 품질이 정말 그렇게 좋다던? 마르티나의 질문에 솔직하게 대답했습니다. 예상보다 훨씬 인상적이었어. 특히 AI 기반 품질 관리 시스템은 우리가 생각했던 것보다 앞서 있더군. 오전 회의에서 출장 보고를 했습니다. 현대자동차의 품질 관리 수준, 연구 방향, 그리고 우리가 배울 수 있는 점들을 상세히 설명했어요. 이대로 가다간 우리가 뒤처질 수 있습니다. 한국과의 품질 관리 교류 프로젝트를 제안합니다. 볼프강 이사의 얼굴이 굳어졌습니다. 그는 여전히 외부 협력에 회의적이었어요.
품질관리 교류라. 우리가 뭘 얻을 수 있단 말인가? 결국 파일럿 프로젝트부터 시작해보지. 하지만 우리의 핵심 기술은 절대 공유하지 않는다는 조건으로 승인을 받았습니다. 프로젝트 퀄리티 브릿지의 첫 성과는 6개월 후 프랑크푸르트 자동차 박람회에서 공개되었습니다. 독일과 한국의 기술이 결합된 혁신적인 품질관리 시스템이었어요. 박람회 개막식에서 저와 현대자동차 품질관리 총괄 박정훈이 함께 무대에 올랐어요. 관중석에는 크리스티나와 젊은 엔지니어들이 자랑스럽게 지켜보고 있었습니다. 이 시스템은 단순한 품질관리 도구가 아닙니다. 이것은 두 나라의 자동차 역사가 만나 미래를 향해 나아가는 상징입니다. 그날 저녁 크리스티나와 함께 집으로 돌아오는 길에 감회가 새로웠습니다. 42년 전에 한국 노래가 제 인생을 이렇게 바꿔놓을 줄은 몰랐으니까요. 제 작은 아파트 거실에 앉아 크리스티나와 함께 윤수일의 아파트를 들었습니다. 그 노래에 담긴 감성이 이제는 더 깊게 이해되었어요. 별빛이 흐르는 다리를 건너 바람 부는 갈대숲을 지나. 노래 속의 갈대숲은 이제 없지만 그곳에서 피어난 꿈은 여전히 자라고 있었습니다. 한국의 자동차 산업처럼 제 인생도 새로운 방향으로 나아가고 있었어요. 엄마, 다음 달에 또 서울에 가실 수 있을 것 같아요. 프로젝트 후속 회의가 있거든요. 크리스티나의 말에 미소를 지었습니다. 이번엔 한강변 자전거도 타보고 싶구나. 그리고 한국어도 조금 배워볼까 생각 중이야. 딸의 눈이 놀라움으로 커졌습니다. 정말요? 엄마가 한국어를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나이가 들어도 배움에는 끝이 없다는 걸 깨달았으니까요. 발코니에 나가 슈투트가르트의 야경을 바라봤습니다. 도시의 불빛들이 별처럼 빛나고 있었어요. 세상은 끊임없이 변하고 우리도 그 변화의 일부가 되어가고 있었습니다. 인생은 참 예측할 수 없구나. 별이 빛나는 슈투트가르트의 밤하늘 아래 어머니와 딸은 새로운 시작을 향해 조용히 차잔을 부딪혔습니다. 오늘 사연은 여기까지입니다. 영상 끝까지 시청해주신 여러분 감사합니다. 눌러주시면 더욱 감동 가득한 사연을 전달드리는데 힘이 됩니다. 행복한 하루 되세요.